넉넉. 넉넉 여러분, 바쁜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양파의 저장성을 높이는 재배 방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양과 수분. 저장성은 재배한 토양도 영향을 미칩니다. 평균적으로 식질 토양이 사질 토양보다 저장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질 토양은 토양 속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흙에서 자란 양파가 사질 토양에서 자란 양파보다 이제 서서히 자랍니다. 토양 속에 빈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양파 조직이 단단함으로 이제 저장성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물 빠짐이 나쁜 질흙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물고를 잘 내고 이랑을 높게 쳐야 저장성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파의 계속된 연작 또한 염류 집적 또는 토양 병충해 밀도를 증가시키므로 저장성은 물론 양파의 생육에도 좋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품종.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중만생종이 조생종보다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조생종 양파는 저장이 잘 안된다. 맞습니다. 조생종 양파는 저장이 잘 안됩니다. 조생종은 보통 일찍 출하해서 4월, 제주도는 더 일찍 출하하더라고요. 4월 이후에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는 양파들이죠. 이제 지역에 따라, 목적에 따라 이제 조생종을 심는 것인데, 이제 조생종이 저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만생종에 비해서 육질이 연하고 수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 수분이 많은 게 저장이 되지 않는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온 저장 중에 이제 싹이 트기 전 이제 잠자는 단계인 휴먼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비료입니다. 재배 중에 투여한 시비한 거죠. 이제 시비한 비료량에 따른 영향도 무시 못합니다. 양파의 저장 중에 썩음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질소질 비료나 인산질 비료와 연관성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책에서 읽고 공부한 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겉부분이 썩는 경우죠. 이때는 이제 질소질 비료를 늦게 치고 인산질 성분이 과다할 때 그 껍질에 수용성 질소질 성분이 축적되며 특히 석회 성분이 부족할 때 이 겉부분이 썩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부분이 썩는 경우, 이때는 질소질, 인산질 성분 모두 과다일 때입니다. 그리고 또 칼리질 비료 추비가 늦거나 부족할 때 이 속부분에 그 물에 잘 녹거든요. 질소질이랑 인산질 성분이 물에 잘 녹는 성분인데 이 속부분에 이 질소질과 인산질 성분들이 축적되면서 석회랑 칼리 성분이 결핍되면서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밑부분이 썩는 경우, 이때는 인산질 비료가 과다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고토, 마그네슘이죠. 이 고토가 결핍이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비 시기랑 양도 양파의 저장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동물이나 식물이랑 똑같죠. 다치면은 저장성이 좋아지겠습니까? 이제 재배 중에 발생하는 각종 병, 장애들도 이제 저장성을 좋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상처가 언제 많이 생기냐면은 수확 작업할 때, 이때 발생하는 상처가 양파의 저장성을 상당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수확 시기입니다. 이 수확 시기를 판별하는, 양파의 수확 시기를 판별하는 주요 지표가 도복입니다. 이 도복은 이제 양파가 쓰러지면서 양파가 그동안 세로 구비대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 도복이 되면서 가로 구비대에 집중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보통 꽃다마라고 하죠. 길쭉한 다마들 보셨죠? 걔들은 아직까지 가로로 구비대가 되지 않은 그런 걸 보고 꽃다마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은 논에서
같은 골에서 컸다고 해도 생장이 다 다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도복이 이 구비대와 수확이 지표인데, 이제 도복 후에 이제 방치할수록 이제 뭐 수량은 증가합니다. 보통 제가 그 농사로 사이트에서 봤는데, 농사로 사이트에는 시바르당 하루에 200kg인가 300kg 정도 수량이 증가한다고 네, 적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좋잖아요. 수량이 증가하면 우리는 농민으로서 무조건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방치할수록 수량은 증가하나 이제 저장성은 반비례하므로 목적에 맞게 수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6번째. 이제 양파 줄기를 절단할 때, 수확할 때죠. 이제 수확할 때 양파 줄기를 절단하지 않습니까? 이때 양파 즙을 착 자르면 즙이 흥건할 겁니다. 물이. 이 물을 잘 말려줘야 합니다. 보통 수확 시기에 날씨가 뭐 좋기 때문에 네, 보통 밭에서 그대로 말리죠. 네, 말려주고, 중요한 거는 줄기를 어느 정도 투고 길게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무조건 저장성이 좋습니다. 상인들도 요즘 상인들 짧게 자른 거는 양파 사가지도 않습니다. 특히 올해같이 양파가 가격이 좋지 않을 때는 상인들도 아무 물건이나 사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길게 잘라야 됩니다. 보통 한 뭐 5cm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7번째. 자, 이거는 뭐 재배 방법과는 뭐 연관이 없는데 양파의 크기하고 저장성에 대한 것입니다. 뭐 일단은 그 구의 크기인데요. 구의 크기가 작을수록 수분이 적습니다. 조직이 단단하다는 소리죠. 이 조직이 단단하고 수분이 적을수록 저장성이 좋아지는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이모작 등으로 인해 뭐 충분한 건조 여건이 뭐 조성되지 않을 때는 뭐 줄기 절단 부위에 탄산석회를 뭐 살포해서 이 부분의 건조를 빨리 진행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거는 안 해봐서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자, 이렇게 양파 저장성을 높이는 재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공부해보고 또 짧게 제 짧은 지식으로 또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올해같이 양파값이 좋지 못한 해에는 상인들 또한 아무 양파나 사가지 않습니다. 뭐 이제 수확 시기 잎이 너무 많이 마른 양파들, 또 수확을 했는데 양파는 너무 짧게 잘랐다, 안 사갑니다. 상인들은 왜냐하면 상인들은 무조건 저장을 시키기 때문에 최소 그해 겨울에서 후년 4월까지 저온 창고에 넣기 때문이죠. 저도 암담합니다. 저희 집도요. 네, 저희 집도 정말 암담합니다.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갈아 엎는 뭐 보조 나오는 데도 있다고 하고 갈아 엎는 농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힘들지만은 내년에는 무조건 올해보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은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함 눌러주이소. 이상 농농이었습니다. 농농.